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샘플링 검사의 최종 강좌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한쪽 규격 한계의 특징과 적용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함관리가 지정되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의 특징과 적용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리관리가 지정되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의 특징과 적용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11강의 첫 번째 주제는 한쪽 규격 한계의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입니다.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423번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규격이 등장했는데 39511입니다. 번호가 굉장히 좀 외우기 어렵죠. 그래서 39511 외우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형태의 규격으로 바뀌었고, 이 규격은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인데요. 한쪽 규격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규격인 경우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결합관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리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규격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3951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규격 한계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의 경우입니다. 이 한쪽 규격 한계는 누적 여유량을 가지고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누적 여유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유량 자체를 데이터의 측정값과 규격과의 차이로 구합니다. 즉 하한 규격이 있을 때는 xi-l이 되고요. 상한 규격이 있을 때는 u-xi로 계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유치는 규격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고, 그것을 모두 누적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제품이 우수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량 통계량은 망대 특성이 됩니다. 즉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번에는 8423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의 설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치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QPR과 QCR부터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값에 의해서 수표를 찾습니다. 그러면 개수치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N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NT 값은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 수업용 수치표에도 NT가 있는 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NT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없죠. 그냥 NT를 확인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표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개수치와 같이 QPR을 1%, 그 다음에 QCR을 5%로 할 때 보면은 하나가 더 있죠. HA, HR, G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NT. 이와 같이 중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시의 합격 판정 기준은 안 나와 있죠. 이것은 표준 편차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에다가는 집어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423은 중지값을 계산하시오라고는 안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지시의 합격 판정 기준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G 시그마 NT가 됩니다. 그러면 합격 판정 기준선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적 여유를 Y라고 하고요. 이게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으니까 당연히 위에가 HA가 됩니다. 즉 합격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쪽 이상이 95% 합격하는 선이 됩니다. 결국은 이쪽은 뭐가 될까요? 10% 불합격선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HR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HA니까 당연히 A가 되고요. 이쪽은 당연히 HR이니까 R이 되겠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HA 플러스 GN 마이너스 HR 플러스 GN인데 여기는 표준 편차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시그마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의 조건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풀면 이렇게 되죠. HA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HR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이 됩니다. 이 시그마를 곱한다는 것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중심선은 어떻게 될까요? 쭉 가는 중심선은 당연히 GN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시그마를 곱하니까 G 시그마 N이 된 거죠. 그래서 중지선의 공식이 G 시그마 N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합격력이고 이쪽은 불합격력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검사 속행력이 되죠. 그러면 NT가 올라오게 되면 NT 이상은 합격이고 NT 밑에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구조상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합격 판정선 A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HA 플러스 GN인데 양쪽에다가 시그마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 판정선은 밑에 있죠. 즉 망대 특성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HR 플러스 GN인데 양쪽에 시그마만 곱해주면 되죠. 공식 외우는 것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기본 패턴만 알면 바로 구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합격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판정은 망대 특성이므로 개수치와 반대로 일어납니다. 즉 검사량이 중지값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Y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되니까 A보다 높게 있으면 당연히 A보다 크면 합격을 하고요. Y가 A와 R 사이에 있으면 검사가 속행됩니다. 그리고 Y가 R 밑으로 내려오면 불합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사량이 중지값에 도달했을 경우입니다. 검사량이 중지값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선에 의해서 합격 판정선이 결정될 건데요. 이때 값은 AT는 G 시그마 NT가 되죠. 예, 이 값이 판정 기준이 되는데요. 이거 이상이 합격이 되겠죠. 좋은 노트니까. 그러니까 이 G 시그마 NT보다 Y가 크면은 로트를 합격으로 시키게 되겠고 이것이 1로 도달하게 되면 로트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다지기 문제를 통해서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PR이 1%고 QCR이 10%인 경우에 이 규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2kg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파라메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QPR 1%와 QCR 10%에 의하면 파라메타는 2.155, 2.766, 1.804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누적 샘플 크기의 중지값과 중지 합격 판정치를 구하면 우선 중지값 NT는 13으로 정해졌으므로 AT만 구하면 되겠죠. 예, AT는 GN에다가 시그마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G가 1.804고 NT가 13이죠. 그래서 13이 들어오고요. 시그마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46.904가 되네요. 이거는 정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측정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수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설계하시오 그랬습니다. 망대 특성이니까 A가 절편이 양수가 되고 B는 절편이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각각 GN에다가 전체적으로 시그마를 곱한 게 되니까 HA 시그마면 2.15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G가 1.804이고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N 큐뮬레이티브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HR이 마이너스 2.766이니까 곱하기 시그마를 하고 똑같이 이건 1.804 곱하기 2 곱하기 N 큐뮬레이티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4.31이 되고요. 얘는 3.608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532 플러스 3.608 n 큐뮬레이티브가 되죠. 예, 이와 같이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이 표를 작성하는 문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2차 시험 유형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5번째 가서 판정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건 축차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뽑아놓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계속 판정을 내리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벌써 5번째가 왔다는 얘기는 여긴 다 검사 속행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쓸 필요는 없죠. 마지막 얘만 판정하면 되거든요. 얘만 판정하면 되니까 이건 시험 문제가 마지막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죠. 자, 현재 이 규격은 상한 규격이고 200kg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치 Y는 규격 상한에서 데이터 측정 값을 뺀 값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죠. 이 문제는 5.5가 나왔네요. 얘는 얼마입니까? 3.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2.2가 되고 여기 2.0이 되죠. 근데 실제로 현재 밖에 있는 구역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 문제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검사 중단입니다. 불합격이에요. 실제로 검사하다가 하나라도 불합격이 있으면 현재 바뀐 구역은 불합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규격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풀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누가 규격 들고 와서 이 시험 문제 틀렸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 여유량은 계속 더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0이 되고요. 이건 8.0이 되죠. 네, 그럼 여기 10.2가 되고 여기는 12.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 값은 이 공식에서 구하게 됩니다. 먼저 이 값은 1을 집어넣은 값입니다. 그래서 4.31 플러스 3.608 하면 당연히 7.918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것을 1, 2, 3, 4, 5 이렇게 올려가면 합격 판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11.516이 되죠. 그러면 R은 마이너스 5.532에 3.608에 1을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1.924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R보다 크고 A보다 작으니까 이건 검사 속행이죠. 그럼 두 번째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684가 나옵니다. 그러면 9.0은 다시 이 안에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계속 계산을 해 나가면 이렇게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째까지 내려오니까 이 값이 12.2가 됐습니다. 이 12.2는 R보다 더 작은 값이 되죠. 왜냐하면 R이 12.508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Y가 R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합격이 되죠. 그래서 이 로트의 마지막 처리는 불합격으로 판정이 나게 되는 그러한 검사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결합관리가 지정되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에 양쪽 규격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합관리와 분리관리로 나눠지는데요. 이 결합관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양쪽 규격일 때 L과 U가 있으면 이쪽 양쪽에 적용하는 QPR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즉 QPR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하측과 양측이 똑같이 품질에 대한 가중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이 품질에 대한 피해가 더 없을 때는 정가운데에 놓고 생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가운데 놓고 생산할 때는 당연히 상한을 공이 같이 균형 있게 관리를 하게 되므로 그렇게 되면 QPR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품질 특성에 대해서 이 축차 샘플링 검사를 적용할 때 결합관리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결합관리 방식은 과거 규격 명칭에는 연결식 양쪽 규격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연결식 양쪽 규격은 약간 지금 현재 규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LPSD라고 했는데 지금은 MPSD라고 합니다. 이 MPSD는 맥시멈 프로세스 표준 편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 프로세스 표준 편차라는 것을 구해서 이 값과 표준 편차를 비교해서 표준 편차보다 클 때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QPR을 1%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 1%일 때 0.178이라는 수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표는 지금 최근표인데요. 이 값에 의해서 얻는 값을 F값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수표에서는 이걸 푸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표에 푸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F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푸사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F값을 구해서 곱하기 U-L을 한 값입니다. 일종의 공정 능력하고 비슷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그마랑 비교해서 시그마보다 커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공정 능력이 우수해야만 관리해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정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값을 계산을 해서 만든 F 계수값을 쓴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값이 공정 능력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 능력이 나쁜 회사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옛날에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냥 불합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불합격이다. 이것은 과거에는 해석이 달랐는데 지금은 같은 해석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결합관리의 샘플링 검사 방식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먼저 QPR과 QCR을 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파라메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전부 다 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시작해서 누적 여유량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누적 여유량을 구하려면 먼저 여유량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규격이 두 개거든요. 규격이 두 개란 얘기는 L도 있고 U도 있는데 L에다가도 X를 빼고 U에다가도 X를 빼면 계산이 상당히 불감당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서로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양쪽 규격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만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이 규격이 하한 규격 위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량을 데이터에서 하한 규격을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측으로 적용되는 합부 판정은 단측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망대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상한 쪽입니다. 하한 쪽에 여유량을 결정했으니 상한 쪽은 어떤 방법이든 여유량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공식을 바꿔볼까요? xi는 y 플러스 l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개념대로 하면 u-xi라고 해야 되죠. 여기다가 xi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u-yi-l 그러면 시그마 u-l g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되냐면 nu-l ng가 됩니다. 쉽게 해서 뭐냐 하면은 ng만큼을 빼주는 거죠. 근데 g 계수에는 시그마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ng 시그마를 빼줘야 되는 상태가 되죠. 결국은 규격공차에서 ng 시그마는 망대 특성입니다. 어떠한 상수에서 망대 특성을 빼주면 y는 자연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값은 망소 특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작으면 작을수록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한 쪽에 적용되는 규격은 부호가 바뀌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측의 합부 판정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배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측에 적용되는 것은 싱글 규격과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y가 망대 특성이기 때문에 합격 판정성은 a가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게 AL이 됩니다. AL이 되고 AL은 당연히 HA 시그마 이거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G 시그마 L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큐뮬레이티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여기는 R인데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R lo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플러스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HR 시그마 플러스 G 시그마 N 큐뮬레이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집값은요, 결국은 절편이 0일 때니까 이게 통째로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G 시그마 NT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그냥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L 이상은 합격, 즉 여기가 합격력이 되고요. R 이하는 불합격, 그러니까 R 이하는 불합격입니다. 이거 불합격력이 되죠. 그리고 요 사이는 당연히 검사 속행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AT는 여기쯤 나오겠죠. 여기가 AT쯤 되겠네요. 즉 AT, L이 되겠죠. 반면에 상한 쪽입니다. 상한에는 U가 붙습니다. U가 붙는데요. U인데 이번에는 상한 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망대 특성 기준으로 하는데 얘들은 망소 특성이 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을 걸어가면 밑에 만나는 점이 합격선이 됩니다. 즉 합격선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HA 시그마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HR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즉 숫자로 쓴다면 이걸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하한을 계산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 써주면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규격 공차에서 G 시그마를 빼줍니다. 그리고 N 큐뮬레이티브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한 합격선이 예를 들면 2.1 플러스 2N 큐뮬레이티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한 규격의 판정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2.1이죠. 그럼 마이너스 2.1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규격 상한이 20이고 규격 하한이 15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0 빼기 15는 5 아닙니까? 5 빼기 2 N 큐뮬레이티브. 그럼 끝나버립니다. 즉 규격 공차에서 이가 빼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규격 공차가 돼야 됩니다. 결국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공차에서 결국은 하한 규격선을 빼준다. 즉 이런 얘기가 되죠. 어떤 형태의 y가 하한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규격이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이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쪽에서 봐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러한 형태의 관점으로 값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계산 문제로 나오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 시험이 나오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측 더럽게 복잡한 공식이야. 하측 똑같은 공식이야. 이렇게만 외우면 객관식 시험제 찍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관식 문제는 2개 더하면 규격공차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지값의 합격 판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중지값의 합격 판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NT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쯤 ATU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이 합격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합격 판정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T가 되지 않은 상태에 검사량이 있었을 경우에는 판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L이고 여기가 AU거든요. 여기가 RU가 되죠. 이 선이 RL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력은 여기서 여기 사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값이 뒤집혀 있거든요. 그럼 이만큼 보이는 값이 뒤집혀 있는데 이 뒤집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뒤집혀 있는 경우에는 합격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즉 AL보다 AU가 작으면 합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합격력이 없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검사 속행이죠. 그리고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높으면 당연히 불합격이 됩니다. 이번에는 검사량이 중지값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중지값이면 쭉 긋게 되면 당연히 이 중앙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중지시 합격 판정 기준이 되죠. 여기가 ATU가 될 것이고 여기가
ATL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이 사이가 합격역이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합격이고 그 사이에 있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리관리가 지정되는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8423 분리관리 방식입니다. 분리관리 방식은 참고로 2차 시험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2차 시험의 시험 범위는 결합관리까지만 범위고요. 분리관리는 필기시험에만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개별식 양쪽 규격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L과 U에 적용되는 QPR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면 가공 라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멍을 깎는다면 구멍을 적게 깎으면 추가로 더 깎아주면 됩니다. 즉 추가 작업만 하면 되는데 구멍을 너무 많이 넓혀 놓으면 기본적으로 헐렁해서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큰 쪽은 폐기 분량이 되고 작은 쪽은 수정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셋업을 할 때 가운데 넣고 생산하시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폐기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안 쪽으로 좀 치우쳐 생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의 QPR은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고 이쪽의 QPR은 조금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값을 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QPR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가공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쪽은 폐기, 한쪽은 재작업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관리가 훨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다만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도 사실은 결합관리하고 그 외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MPSD를 구해서 계수 F가 U-L을 곱한 값이 시그마보다 커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호 동일한데요. 다만 MPSD가 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QPR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안 쪽과 상안 쪽의 QPR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규격 쪽의 그거기 때문에 실제 표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이 됐든 상안이 됐든 값이 같으니까 신경 쓰실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거보다 작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관리의 합격 판정선을 설계하는 방식은 결합관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차이가 있죠. NT 값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두 개의 QPR과 QCR을 구하게 되면 각각의 파라메타를 구하게 됩니다. 즉 QPR, QCR이 양쪽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수표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NT 값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NT 값이 작고 크게 하기 때문에 큰 쪽이 있고 작은 쪽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LU는 하측과 상측 값을 얘기하는데요. 하측에서 구한 NT와 상측에 구한 NT 중에서 더 큰 값을 NT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지 값은 기본적으로 양쪽을 다 만족할 때까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렇지만 하측과 상측은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수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지값에 적용되는 NT만 같은 값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한 합격 판정치는 이렇게 되겠죠. U-L에 마이너스 G 상한 곱하기 시그마의 NT가 기본적으로 중지값이 되고요. 이쪽의 중지값은 U-L 마이너스 GU가 아니라 이건 하안 쪽이니까 GL을 적용해서 시그마를 곱하고요. 다만 곱하는 NT는 동일한 값이 되겠죠. 즉 다른 건 모두 자기 걸 쓰고 NT만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안 합격 판정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안 쪽은 망대 특성입니다. 상한 쪽은 망소 특성이죠.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써놓으면 틀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RL은
HR인데 하한쪽 지표다. 그래서 .L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플러스 G 하한 GL이 되겠죠?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N 큐뮬레이티브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는 어차피 모집단 거니까 같이 쓰겠죠. 그 다음에 하한 합격 판정서는 망대 특성이니까 HA에 L에 시그마 그리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G L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N 큐뮬레이티브. 이번에는 망소 특성이죠. 망소 특성인데 이번엔 상한 쪽이니까 일단 이것은 합격하면 마이너스 HA에 이번엔 U의 파라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HAU인데 마이너스가 붙고 시그마가 붙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R인데 역시 U가 붙어야겠죠. HRU일 때 곱하기 시그마가 붙고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U-L에서 또 이 값을 빼주면 되죠. 뭐 마이너스 GU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GU 시그마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값이 틀리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은 U-L이 안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N 큐뮬레이티브가 된다. 이와 같이 공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결합관리는 별도로 시험지 나오는 경우 거의 없고 공식을 묻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체를 학습하실 때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좀 복잡한 공식과 특히 이 절편의 부호만 잘 익혀두시면 찍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축차 샘플링 검사를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샘플링 검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어려우셨나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학습하시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홍공 파이팅!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